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43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스미스 군이 정해온 영화 폭스파이어 다룰 텐데 어떻게 이 작품을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골라보게 됐습니다. 시의적절. 네, 그러면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폭스파이어, 제작과 배급에는 오에쿠, 원작은 조이스 캐롤 오츠, 감독과 각본에는 로랑 캉테, 편집에는 로빈 캉피오, 스테파니 레제, 소피 레네, 촬영에는 피에르 밀론, 음악에는 제프 레이스, 미술은 프랭키 디아고. 2013년 1월 2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예.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은 안 했어요. 박스오피스도 변변치 않고 음. 사실상 뭐 득보 영화죠. 음. 한국에선 그래도 지명도가 좀 있는데 영화제 같은 데에서 공개된 것에 정보가 들어오면서 음.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정보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로튼 토마토나 메타크리틱 이런 데에도 그렇게 리뷰가 많지 않습니다. 한 18개, 20개 이 정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에 적절한 네. 영화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면은 감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은 로랑 캉테, 전작으로는 상기네르 섬, 인력자원부, 타임아웃, 남쪽을 향하여, 클래스, 폭스파이어, 세븐데이즈 인 하바나, 이타카로의 귀한, 더 워크샵 등이 있습니다. 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쭉 감독 활동을 했고요. 네. 지금 5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됐고 인력자원부라는 영화가 유럽에서 조명이 되면서 명성 얻은 감독입니다. 그때 네. 베니스에서도 상을 받은 게 있고 그 당시 있었던 유럽의 이름 있는 영화제들은 거의 다 석권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본 거는 클래스가 있는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칸에서? 그래서 프랑스의 학교 현장을 드라마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품인데 이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교사가 학급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 식으로 쭉 작품 활동을 하던 감독이고 최근에는 그렇게 행보가 썩 밝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폭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은 거의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지워져 버린. 그래도 황금종려를 받을 정도였으면 꽤나 기대가 됐을 텐데. 이게 폭스파이어 나온 게 2012년이니까 5년이 지났는데 네. 5년 동안 뭐 별 행보가 없어가지고 네. 작품이 있기는 한데 네. 들어본 게 하나도 없네요, 사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나름 초등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스미스가 어떤 얘기할지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메디 역할의 케이티 코시니, 렉스 역할의 레이븐 애덤슨, 리타 역할의 마들렌 비손, 뮤리엘 역할의 알리 리버트, 윌리엄 화이트 역할의 타마라 호프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다 비전문 배우거든요. 일반인들을 그냥 섭외해서 바로 배우로 쓴 거라 거의 대부분이 이후 커리어가 없고 이전에도 커리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연기를 했다 보면 되죠. 그 나이대에 맞는. 렉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연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굉장히 배우스럽잖아요. 네. 딱 주인공답고. 네. 그래서 당연히 연기자인 줄 알았는데 꽤나 의외의 사실이네요. 그 이후에도 연기 경력이 없죠. 진짜 폭스파이어처럼 사라져버렸네요. 네. 그러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시놉시스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1950년대 미국의 뉴욕 북부 지역입니다. 네. 렉스라고 불리우는 네. 소녀를 중심으로 그녀의 친구들이 결사를 만들어서 뭉치게 됩니다. 이 단체 이름은 폭스파이어고 네. 소녀들로 이루어진 갱스터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목표는 여성 해방이고 남자들을 린치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사설 운동권 단체라고 할 수 있죠. 테러를 벌이고 다닌다든지 그렇죠. 꽃뱀질을 하면서 남자들의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탈 행위를 하고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죠. 네. 이들이 어떤 식의 행보를 겪어서 폭스파이어를 운영해 나가는지 이것이 영화의 목표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영화가 나온 게 2012년이고 한국에는 2013년에 상륙을 했는데 네.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매니아들 사이에서 조금 언급이 되고 그렇죠. 뭐 리뷰가 간간히 웹에 올라오고 뭐 그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전 지금 다시 개봉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재개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이
2017년에 화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음. 흐름들과 부합하는 바가 많거든요. 어, 일단 2015년부터 네.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극단주의 여성운동 있죠. 음. 흔히 메갈리아라고 불리우는 네. 네, 매웜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어차피 메갈리아 사실 망했는데 그 커뮤니티 자체는 그렇군요. 네. 지금 존재하지 않죠. 메갈리아는 사실. 네. 어쨌든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비슷한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죠. 유아인이라든지 그쵸. 배성재 텐이라든지 네. 배성재 된. 이런 데에서 젠더 문제 혹은 성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 사건들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 이 폭스파이어란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다시 나온다면은 음. 찬반 양론이 꽤 격화되는 그런 영화가 될 것이고 꽤 아. 화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네. 이 영화 결국 살펴보면은 네. 10대 소녀들의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지금 바로 온라인에 뒤덮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음. 그래서 이 영화에서 폭스파이어라는 결사체가 음. 어떤 식으로 결성되고 음. 성장하고 절정을 맞고 소멸하게 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내의 이전 투구도 네. 다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보면은 일단 1950년대 배경이고 음. 뉴욕의 북부 지역 빈민가 지역이죠. 그냥 그쵸.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음. 뭐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야. 음. 그런 시절에 일탈 행위들을 벌이는 갱스터 결성해서 네.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뭐 이런 단체지. 그쵸. 근데 이것들을 보면 사실 티네이저들의 보편적인 감상이 드러난다는 거지. 이 나이 때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서 신체적으로 성장할 때잖아. 그쵸. 그리고 새로운 문물과 문화와 가치들을 학습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전의 자신과는 존재론적인 단절을 겪는 시기지. 예컨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잖아. 그래서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도 의식적으로는 아직 아동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가고. 지식과는 다르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경험들을 절대시하게 되지. 마치 알에서 처음 깨어져 나온 오리 새끼가 처음 보는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엄마라고 느끼는 것처럼 대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뭐 연애를 한다든가 동아리를 든다든가 어디 MT를 간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화끈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자신의 삶은 바보같이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속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이전에 자신의 삶과 결부되어 있었던 부모님이라든가 학교 생활이라든가 혹은 전통적인 가치들 이것들을 개무시하게 되지. 그리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네. 그 대표적인 게 일베라든지 메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감흥에서 이 소녀들도 폭스파이어를 결성하게 된 거죠. 이 폭스파이어란 단체에 들어가서 남자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수모를 주고 공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멍청하게 살아온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폭스파이어를 통해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 소녀들이 폭스파이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그랬지. 마치 1950년대 폭스파이어가 그랬듯이 1960년대 중국에 홍위병이 있었죠. 나라는 대약진 운동 때문에 완전 개그지를 가지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들은 식잠을 좀 들었다고 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농촌 경제나 어른들의 생활 같은 건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욕구는 많은데 무언가 실현할 만한 수단은 없고 에너지는 한창 올라가 있을 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오 주석님이 지금까지의 전통 문화와 뭐 가치들은 다 서구 부르주아들의 썩은 사상이거나 혹은 부패한 구체제라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장하는 공산당 내 기회주의자들이 있다고 이런 종자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다 제거해야 된다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젊은 홍위병들이 피가 끓어올려가지고 자신들의 일탈감과 치기 어린 반발심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갱스터질이고 남봉꾼질에 불과하지만 이게 모주성님께서 명분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이 파괴 행위를 너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의에 너희는 기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도 스스로 믿었기에 아버지를 때리고 혁명 원로들을 존경받는 마을 유지들을 조리돌림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위대한 혁명가가 되어간다고 생각했고요. 그 홍위병스러움이 지금 이 세상을 뒤덮는 키워드고 폭스파이어를 꿰뚫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일탈의식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자신들의 해소되지 않는 에너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충족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명분이 개입하게 되는가 어떤 정의감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해방감을 느끼는가 이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홍길병 얘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별이 다르고 목적이 달랐지만 항상 있어 왔던 일의 반복이고 그것의 한 단면을 이 영화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화 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폭스파이어라고 하는 단체가 50년대 밑바닥보다 더 아래에 깔려있던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든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꾸미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지. 부패한 세상과는 다른. 네. 하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이거나 발전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참 볼만했다는 생각이 들고 인상 깊었던 거는 가끔 영화를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관념처럼 보일 때가 있어. 감독이 이 인물을 통해서 신념이랄지 정신체랄지 개념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 캐릭터의 인과관계 그런 거는 일단 둘째치고 그런 거를 렉스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들이 하나하나 상처가 있고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 단체에 모인 것은 맞지만 렉스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단체예요. 렉스가 깜빵 가갖고 수감생활 하니까 여느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렉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뭉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거 봤을 때 렉스는 리더십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켜 세울 수 있는 인물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여성들이 꿈꾸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렉스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티네이저 여성 집단의 특성이란 걸 주목하고 싶어. 그러니까 티네이저 소녀 집단을 보면은 결속력이 강하지 않거든. 남자애들처럼 10명, 20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분열되기 쉽죠, 사실. 근데 이런 집단이 간혹 가다가 뭉쳐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어떨 때냐 하면은 아이돌 같은 존재가 있을 때야. 혹은 반대로 폭압적인 여왕님이 있거나. 근데 이거는 이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좀 배제하고 네. 이 아이돌은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은 중성적이야. 중성적. 남자다운 기질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미소녀인 거고. 여고 같은 데나 여중 같은 데 보면은 운동 잘하는 여자애 그러면서도 남자같이 생긴 게 아니라 늘씬하고 호리호리하고 보이그룹 아이돌 같이 생긴 그런 여자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엠버 같은 뭔가 FX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리고 여자애들의 패거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지. 보통 같았으면 패거리를 뭉칠 수 없는 애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50년은 특히나 또 억압적인 때잖아. 뭐 물론 지금의 한국이나 우리가 자랐던 90년대의 한국도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이라서 이성교제가 제한되긴 했지만 이때는 그게 더 심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아이돌 같은 중성적인 우리 소녀들의 리더와 유사연애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지. 마치 아이돌을 두고서 유사연애 감정에 빠지게 되듯이. 그러니까 렉스는 어떤 관념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관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소녀들의 일반론적인 보편론적인 소망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소녀 집단은 소녀 집단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이 현실의 티네이저 여성 집단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렉스라는 중성적인 아이 그리고 그 중성적인 아이를 유사 남성 혹은 유사 애인으로서 생각하면서 뭉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분열의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작중 인물들 보면은 렉스에게 누가 더 가까운 존재인지 마치 충성 경쟁 하듯이 서로 의식하잖아. 그쵸. 그리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렉스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구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영화 결말 등을 통해서 의도했긴 했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구체적인 소녀 집단의 묘사를 하지 않았나? 저도 그 관념을 얘기하면서 엔딩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엔딩 때문에 저는 확실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인물이 엔딩쯤에서 법정에 끌려가갖고 결국 뭐 징역을 살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실망스럽잖아요. 이 단체나 이 인물들이 행하는 행위들 자체가 비도덕적인 데다가 비루하지. 그리고 그쵸, 찌질한 거고 사실. 굉장히 찌질하고 비루하고 억압된 거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정신 같은 것들은 그치. 남아 있었던 거잖아. 최초의 열망 같은 것. 그쵸. 근데 그것마저도 영화에서 징역 사는 것으로 끝내버렸으면은 너네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잔인할 뻔했는데 팩트 폭력. 그쵸. 그 팩트긴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꿈꾸는 희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미묘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끔 이 영화가 마무리를 잘 지어줬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폭스파이어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렉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감독이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참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여성들이 개념찬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 스스로. 근데 인종차별을 해요. 그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이야. 여성은 일어서야 돼. 하지만 흑인은 안 돼. 또 하나가 있지. 그리고 폭스파이어에 모인 여자애들 사이에 또 계급 갈등이 있어. 아 그러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애가 있고 꽃뱀밀에서 돈을 버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그 둘 사이에서 경쟁의식이 있지. 전혀는 얼굴 반반하게 생겼다고 그거 믿고서 남자 홀리고 다니는 까진년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전혀는 못생겨가지고 어디 남자나 홀리겠어? 나같이 새끈하게 생겨야 그런 거 하는 거지. 저런 애는 무식해서 그냥 공장에서 노가다나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경멸하죠. 그렇죠. 거창한 이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결국 그 미시적인 개인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고 환멸한다는 거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 말미쯤 가면은 폭스파이어 내 규칙들이 있는데 오래된 멤버들은 다 그냥 어기고 그냥 대충 하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들만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신입이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규칙이 있으면은 이것을 토대로 움직여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든 취지가 뭔데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도 꽤나 인상적이죠. 그게 메갈과 워마드의 싸움이지. 네, 하여튼 되게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작 서로 굉장히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분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런 집단이 출발했을 때 서로 사실 같은 걸 바라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 거대한 담론, 거대한 명분에 동의해서 그것을 모두의 이념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서로 바라보고 있던 지점은 사실 상이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우리 혹은 커뮤니티라는 환상 이런 거에 젖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희석하고 사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최면을 거는 거지 스스로에게. 예컨대 종교 집단 같은 경우 교회 같은 경우도 비슷하잖아. 사실 교회를 다니는 각 사람들의 신앙 상태나 신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는 완전 상이하지. 어찌 보면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유대감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 왜소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거든. 이 폭스파이어 개인들 보면은 결국은 분열해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소녀들일 뿐이거든. 그렇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무의식 중에라도 더 있기 위해서 폭스파이어라는 공동체에 몰두하게 되는 거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구성원들에게 판타지를 공급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고 그것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을 때 이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성쇠의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에 들끓는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워낙 많고 호주에서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이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치. 그렇게 이 집단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벌어져서 눈에 들어오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인정투쟁이지. 음, 인정투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한창 사춘기 때 그리고 성장해 나갈 때에는 자기 자신이 비어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 왜냐면 경험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되지. 그 과정 중 하나가 아이돌과 같은 이런 팬덤에 매몰되고 커뮤니티즘에 경도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생성해 나가는 거지. 이건 일종의 과시욕이고 인정욕이란 말이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 존재를 긍정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테러 행위도 벌이는 거고 아동 성범죄 같은 것도 꾸며내는 거고 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서 공동체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의 동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의 인정을 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빈약함을 채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폭스파이어 집단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호주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가 방금 얘기한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튀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카우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기가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패션을 과시한 거지. 여성 커뮤니티 단체 안에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 내가 존신하다 이거지. 그쵸. 아무튼 그런 극단적인 집단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어떻게 튀어나가는지 참 영화로 비슷한 면이 많네요. 세상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는 거지. 다만 이 영화와 현실이 좀 다른 점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혐오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그건 뭐 미친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그 당시 사회의 시선이기도 하고. 그쵸. 아니 미친년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 이런 페류나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들의 내부 사정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더욱 영화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강도짓을 하거나 자동차를 빼서 탄다거나 납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오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참 쟤네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진중권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일베 애들 불쌍한 애들이라고 사회에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더 객기를 부리는 거다. 쟤네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라고 진중권이 그러길래 저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 영화에서 나오는 폭스파이어 집단의 이해를 할수록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좀 해왔고 그래서 저는 무난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예상 안에 들어맞는 행동들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고 차라리 이럴 거면은 좀 더 잔인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천상의 피조물을 가는 거지 그럼. 거의 그런 식이긴 한데 내가 생각한 거는 차라리 남성들의 폭력을 좀 더 극단적으로 완전 청불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런 폭력을 받았고 그 폭력을 그대로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되돌려주는 마치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 같은 그 영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빌런 같은 놈이 너무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여성들을 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되갚아 주게 되잖아요. 그 빌런에게. 그런 재미를 보여주었다면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성들을 너무 연민의 시선으로 감독이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들도 얘네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봐달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목사 납치에서 충분히 허실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난 좀 더 그게 잔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를 납치하는 와중에 얘네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행하지만 나중 가선 결국 어그러지잖아. 그리고 결국은 얘네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양면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동기가 10대스럽잖아요.
저기 차 보이네? 야 한번 훔쳐서 타볼까?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10대니까 저런 나이대에는 살고자 하면은 치아가 좁으니까 저럴 수도 있지 퉁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비슷한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델마 루이스 비슷한 면이 너무나도 많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장면 그렇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어쩔 수 없이 폭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엔딩싱을 바라고 아마 그런 장면을 넣었을 것 같아요. 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점에 있어서 델마 루이스가 벗어나려고 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더 폭력에 휘말려서 그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이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잘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샤를리즈 테론의 몬스터도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나 이 영화나 인물이 2명이에요.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잖아.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폭스파이어라고 하는 집단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꽉꽉 채워놨다는 느낌 때문에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에 언급했던 데스프루프도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근데 반격 행위를 묘사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은 집단 내부에 이전 투구나 경쟁의식이나 뭐 이런 내 집단 묘사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남자 집단에 대항하는 면모가 강조되다 보면은 이 내부 투쟁은 묻힐 수밖에 없잖아. 외부에 적이 상정되면 내부는 평화롭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영화에도 발생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항하는 윤리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녀 집단 내부의 이야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영화들은 다 장르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다른 초점에 맞춰서 영화를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라면은 그 조언을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폭스파이어가 위기를 처할 때쯤 그 할아버지도 죽는 듯한 그런 장면을 넣어주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감독이 그런 집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확장되는 의미가 있어서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폭스파이어라는 결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지 사실. 랜민 보면은 이엘리와 엘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엘리가 예전에 부리던 노인도 같이 보여주잖아. 근데 사실은 노인과 뱀파이어 이엘리도 엘리와 이엘리와 비슷한 관계를 밟아서 시작했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는 게 암시가 되지. 그쵸. 그리고 이 소년이 결국은 저 노인네처럼 죽어갈 것이다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고 네. 기차를 타고 가는 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렇게 산뜻한 게 아니지 사실. 뭐 그런 것처럼 이 폭스파이어라는 단체도 지금 태동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결국은 노인처럼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남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렉시하고 메디의 대화로 끝맺는 결말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걸 테고 어차피 폭스파이어라는 단체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불태웠던 열정도 옛날 일이 될 거고 신문 기사 쪼가리가 될 뿐인데 그러면 이걸 해서 얻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렉시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거겠지. 어차피 사람이 사라지는 대로 살면은 그건 영혼이 없는 거라고. 영혼은 불타오를 때만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게 결국은 영화 전체의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라는 측면은 렉시가 그 대사를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그 대사에 필적하는 불타오르는 젊음의 광위에 대응하는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메디의 시각이 돋보이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렉시의 메시지에 묻혀서 끝나는 그런 결말이잖아. 그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사실 메디는 이미 십몇 년 동안 다른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 폭스파이어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러면 렉시와 더불어 했던 경험과 삶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사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의 화자기도 하고 그러면은 렉시의 관점과 공유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니랬던 점이고.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렉스가 얘기했던 그 대사 듣자마자 생각난 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였거든요. 케세라 세라 세라라는 노래도 나오지 이 영화에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책상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 되게 오 캡틴 막 캡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과 비슷한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나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책상에 일어선 그들의 시선이나 동체된 일치된 그룹의 느낌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서지 못한 방관하고 있었던 의자에 앉아있던 한 친구의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맛이 있어요. 맛. 풋사가들의 맛이지. 10대들의 풋사가들의 사회에 찌들어지지 않은 늙어버리지 않은 그들만의 중이병스러운 그런 신념들 있잖아요. 중립적으로 순수한 거지. 네, 그것을 보여준 엔딩인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저는 나름의 맛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메디의 침실로 들어온 렉스랑 이야기를 하면서 폭스파이어가 이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 장면과 끝에서의 장면이 병치가 되잖아요. 그런 요소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폭스파이어가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문신을 한 장면이 마지막에 꽃뱀짓을 하면서 문신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장면이 병치가 되잖아요. 그 효과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지. 그쵸. 자동차를 이제 훔쳐 타서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고 법정에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지막 가서 또 자동차를 타고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조를 잘 이루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이 보인다. 자금의 사태와 비교를 해보면 끝은 이미 다 보일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에 휘말려서 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다 어느 때든 있었던 일이고 컴플렉스가 강하고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지.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 했던 여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여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라든지 혹은 공동체, 커뮤니티에 스스로를 의탁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진정한 욕구대로 욕망대로 행동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을 받아게 되는 거잖아. 자기 자신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남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수동적인 거지. 이것도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사람도 때려 부수고 건물도 때려 부수고 화끈해 보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정의와 남의 열광에 자기 자신이 묻혀서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거란 거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난 인정 안 받아도 돼. 그런 완전 진짜 해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이야기로 패션으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네요. 호주 국자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쵸. 정말 잘못된 짓이죠. 불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굉장히 비루한 행위인 거지. 비루한 행위. 비굴한 행위인 거지. 비굴한 행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아무런 동력도 없이 확고한 자기 자신도 없이 그냥 동량질로 자기 자신을 영위하는 거잖아. 네. 따봉 좀 주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저 개인적으로 바랐던 그림은 폭스파이어 집단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영화 헬프였나요? 가정부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어떻게 화합이 되는 물론 그 사회를 붕괴시키려거나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발전적인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히든 피겨스라고 했던 영화도 있었고 폭스파이어가 이 소녀들만의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가 되었다면 되게 가슴 따뜻해하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예상이 가서 아쉽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는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보고 나서 흑인들끼리 단결하고 오 역시 흑인 파워 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영화가 되어버리니까 오 저런 여성도 있었어 약간 이런. 사실은 겟아웃과 크게 다르게 되지 않는 뭐 그런 점에서 레디컬 운동에 뜨거운 열망과 그에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초라함 이거를 동시에 잘 보여준 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예상대로 가는 것 때문에 아쉬웠고 렉스 캐릭터가 연기도 그렇고 캐릭터의 외모가 너무나도 성격과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놀랐는데 사실 나머지 조연들은 연기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꼭두각시 같은 느낌들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도 아쉬웠고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는 영화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체제에 거부를 하고 스스로 서기 위한 집단이었는데 소녀는 울지 않는다 같은 경우엔 정반대잖아요. 정말 스스로 여성임에도 남성인 척하고
여성을 사랑하는 한 여자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인 척하면서 잃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터부를 어긴 거지. 그쵸. 폭스파이어 같은 경우엔 우리 부당하다. 딱 한 가지의 터부만 이겨내려고 했던 움직임인데 소녀 울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터부를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장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두 가지가 완전 잘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확실히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았고 그래서 저희 별점은 3점 정도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 영화는 원작 구현도가 굉장히 높다. 소설 원작. 그 점을 칭찬하고 싶고 음. 다만 구현이 잘 됐다는 건 압축적으로 구현이 잘 됐다는 건데 압축을 하다 보니 상실된 디테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설에서는 수십 쪽을 할애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메디가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하는 장면은 몇 컷 안 되게 처리되거든. 러닝타임으로도 한 30초나 될까 말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인물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몇 가지 씬으로 처리한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관객에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런 여초 집단, 10대 소녀 집단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면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유추가 되고 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황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영화는 폭스파이어 내부의 인물들 사이의 암투와 마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어야 되는 영화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선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골디를 위시로 한 다른 폭스파이어 멤버들이 메디를 두고서 쟤는 우리가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작에도 똑같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네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 맞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좀 더 이 인물들 사이의 차이, 정체성의 괴리,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이질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묘사해줬으면은 더 공감이 잘 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고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점이 또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내부의 인물들의 특징들을 조금만 더 살려줬으면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메디나 렉스와 덩치가 있는 그 친구 골디. 있잖아요. 골디. 그 친구 말고는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캐릭터만 두고 보면은 한국의 써니가 더 인물의 특성은 잘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히 잘 이행은 했지만 그 중에 던져주는 밀도라든지 뭔가 특징적인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폭스파이어였습니다. 작품의 상황과 재밌는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선정하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